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일가족 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족과 접촉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무려 12명이 감염됐는데요. 감염은 사흘간 광주를 찾은 송파구 60번 환자 A씨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광주를 다녀온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방역당국은 골든타임을 놓쳤고 광주 확진자 접촉한 사람만 596명, 자가격리 대상자 128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무리를 빚은 인천 학원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이 학원 강사는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서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이 학원 강사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구속은 물론 그냥 벌금 왕창 부과해야 이런 거짓말이 사라질까요? 코로나19에 걸린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면 그건 죄죠. 제발 작은 불씨를 크게 만들지 말자고요. 마스크 착용을 뒤늦게 권유하고 나선 유럽 국가들이 마스크 의무화 대상 장소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건데요. 프랑스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한테 벌금 135유로 약 18만 5천 원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영국 정부 역시 상점과 마트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 100파운드 약 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벨기에는 지난 11일부터 상점, 쇼핑센터, 영화관, 박물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 250유로 약 3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초강수를 들고 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한테 최고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한테 벌칙으로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있습니다. 참 빨리도 하네요. 그러게 진작 우리처럼 했으면 좋았을걸. 오늘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6개월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독려했는데요. 전 세계의 주목을 끈 K-방역의 성과는 방역당국,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좋은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코로나 아웃! 코로나 파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당정이 적극 검토해온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신중론을 펴면서 급제동이 걸렸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동을 갖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동안 검토해왔던 대안 외에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주택 용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자산이죠. 용기 있는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단,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쪽에서는 불만과 야유가 나오게 됐는데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서 그건 지난번 헌재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결정됐다,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상황과 시대가 바뀌면 헌재 판결도 달라질 수 있는 법이죠.
다주택자가 많다더니 혹시 집값 때문에 무작정 반대하는 건 아니죠? 인구 5천만 가운데 수도권에만 2,500만이 몰려서 산다는 게 이게 상식적인 건지 모르겠시오. 부동산, 저출산, 고용 문제, 균형 발전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계기관은 발견된 유충을 수거한 뒤에 정확한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 서울 만리동의 한 오피스텔 주민이 화장실에서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에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가람마을의 한 아파트 주민이 유충 추정 물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4시 반에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 화장실에서도 움직이는 유충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신고가 이미 수백 건을 넘어서고 경기 남부에 이어서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산 우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와 물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죠. 코로나19로 놀란 가슴, 수돗물 유충으로 또 한 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건이 발생한 뒤 불과 1년여 만에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국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방증이겠죠. 시민 건강에 직결되는 수돗물 관리를 어찌했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